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1980년) 사북사건 피해자들이 45년 만에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습니다. 폭도로 낙인 찍힌 채 살아온 광부와 가족들의 상처를 국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듬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까지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45년 만에 사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이유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넘게 진실규명을 요구해온 이원갑 사북민주항쟁 동지회 명예회장은 국가의 사과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오래된 아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손도 여러 번 내밀어 봤지만 아무리 손짓을 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에서만큼은 진화의 검거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사과는 이루어졌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이제부터입니다. 불법 구금과 고문, 여성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등 당시 국가폭력은 2008년 1기 진화위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영화 1980 사북에서도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밝혀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가폭력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얼마나 더 있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처벌받은 광부들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무너진 삶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피해는 당사자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도 가족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배우자와 자녀들의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회복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2월 과거사 정리법 개정으로 국가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사북 사건은 당시에 유독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아서 오해가 심했고요. 진실 규명도 저해되었어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보상해 광부와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잘못 알려진 사북의 역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제는 전통 기록 유산의 보존 관리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됩니다. 강원 지역의 유일한 국학 연구기관인 율곡국학진흥원이 AI 기반 강원형 스마트 아카이브 구축에 나섰는데요. 보존을 넘어 활용으로 기록의 가치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 선생의 숨결이 살아있는 강릉 오죽헌. 오죽헌 바로 옆에는 강원권 유일의 국학 전문 연구기관인 율곡 국학진흥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원 지역에 흩어진 고문원과 기록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물론 연구와 교육, 학술 콘텐츠 개발까지 담당하는 강원국학의 거점입니다. 진흥원은 올해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원형 스마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도전합니다. 수집한 고문원을 AI가 분석해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지능형으로 그러니까는 국학지능기관에서 자연어 검색이 되는 스마트 아카이브로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일 겁니다. 판종판독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강릉에 소재한 작은 기관이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연구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수장고에는 강원 전역에서 수집한 고문헌과 고서, 목판 등 약 4만 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문서는 조선 고종임금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쓴 관찰, 편지입니다. 약 30여 점 정도가 보관돼 있는데 모두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진흥원은 이 같은 자료를 디지털화해 누구나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원 지역 주요 문중의 족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기존 한국학 아카이브와 연계한 지능형 관계망 서비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족보와 문집, 고문서 등을 연계해 역사 인물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국비 지원을 받아 유산기 아카이브 모델도 추진 중입니다. 전국 명산을 기록한 유산기 2,800종을 번역하고 전문 작가의 답사기와 함께 제공해 전통 기록을 관광과 문화 콘텐츠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하지만 율곡 국학진흥원은 전국 4개 국학연구기관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 강원 전체의 기록유산을 책임지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과제로 꼽힙니다. 강원도민들이 강원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공유되게 되면은 그게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어떤 내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지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것들의 바탕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국학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AI 기술을 입은 전통 기록유산. 강원의 역사와 문화가 디지털 기술을 만나 미래 세대가 함께 활용하는 문화자산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릉시가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경포 3.1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추모 공간을 운영합니다. 추모 공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담은 사진전도 함께 열립니다. 이날 오전에는 강릉시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며 피해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추진하는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인 강원 의료 웰니스 AX 대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강원 의료 웰니스 AX 대전환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우리나라 대표 의료 웰니스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국형 우분시티의 도시 실증 개념을 의료 AI 분야에 접목한 새로운 산업 모델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원주라는 실제 도시 안에 의료 AI 기술의 개발과 실증, 사업화가 집약되는 또 하나의 의료 AI 도시, 이른바 도시 안의 도시를 구현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과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이 11일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서 2026 평창 그린바이오 심포지아를 열었습니다. 그린바이오 혁신융합과 산업화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연구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종자와 식품 등 그린바이오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유전체학과 합성생물학, AI 융합기술 등을 활용한 산업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평창군은 서울대의 연구 인프라와 지역 농생명 자원을 연계해 평창을 강원 그린바이오 산업의 연구 창업과 기술 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버스 노선과 정류장 등 시민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진행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합곡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횟수를 43회에서 131회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는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늘려 버스 정보 안내기와 온열 의자 등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육동한 춘천시장의 브리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춘천시는 시내버스 노선 부분 개편과 친환경 저상버스 전환, 정류장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학곡리 제2공영타고지 운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3개 노선의 차량 24대가 학곡리 제2공영타고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기점과 종점의 출발 시간을 명확히 정해 일부 순환 노선에서 나타났던 버스 몰림 현상을 줄이고 운행의 안전성을 높여가겠습니다. 2,700세대가 입주한 학곡지구에는 2개 노선의 차량 14대를 추가 배치해 늘어난 이동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1번 노선은 남추천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해서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전철 이용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기존 남추천역이 종점이었던 400번 노선은 강원대학교와 강원사대부고 공의교를 거쳐 북평동까지 연장해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노선 개편은 9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둘째, 올해 안에 시내버스 전 차량의 친환경 저상버스 전환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춘천 시내버스는 CNG 버스 7대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친환경 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CNG 버스 7대도 올해 안에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시민들께서 겪는 불편을 잘 알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깊게 검토해 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정류장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춘천에는 유계식 정류장 716곳과 지주식 정류장 1173곳 등 모두 1889곳의 정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약 80건의 정류장 시설을 정비해 왔습니다. 올해는 연초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수요까지 반영해서 약 170건을 정비했으며 남아있는 200여 건도 연내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부산의 한 고지대에서는 공동우물이 마른 일도 있었습니다. 구청과 소방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해 우물과 물탱크를 채웠지만 또다시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 박근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한 고지대 주택가. 한쪽에는 우물이 있는데 인근 6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 이 우물이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용수 공급원입니다. 우물의 깊이는 15m가량. 하지만 물은 바닥에만 조금 차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폭염과 가뭄이 계속된 탓에 우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우물과 물탱크가 바닥을 보여 부산 진구와 소방서의 협조로 물을 가득 채운 것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비가 안 온 탓에 우물물 대부분은 하루 만에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또다시 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에 비가 이렇게 안 온 적이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이라. 그러면 내 말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럴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되잖아요.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근 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땅 주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미 수년째 풀리지 않는 사안이라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시의원과 상수도본부, 주민들은 인근 시설에서 혹은 최소한의 사유지를 거쳐 물을 끌어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해법을 논의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수도 본부와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또 해결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의 누적 강수량은 142mm, 최근 10년 평균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비다운 비는 내리지 않고 마음 놓고 물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주민들의 일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강릉시가 전통시장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11일 중앙시장에서 지역 내 8개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임원 등 20여 명을 만나 시장별 건의사항과 운영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청취했습니다. 강릉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공직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와 지역 상가 이용 등 지역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선군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정선교육지원청이 11일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기관은 기존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확대 개편해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교육과정 혁신과 돌봄 통합, 방과 후 지원, 진로 지역인재 육성 등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은 이를 토대로 교육부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삼척시 귀농기촌 종합지원센터는 귀농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강원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귀농기촌에 관심 있는 타 지역 거주 도시민으로 자세한 신청 방법은 삼척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마을은 삼척시 원더급 산양마을이며 귀농형 도시민 5가구 7명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22회 횡성한우축제 부스 참가자와 지역예술공연 단체를 모집합니다. 참가 분야는 부스 운영, 지역예술공연단체 두 분야로 농특산물 판매, 푸드트럭, 어린이 체험 등 5개 분야와 음악과 무용, 밴드 등 공연 예술 분야를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축제 혹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동해시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에 코스모스가 만개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부곡동 돌담마을 해안숲과 인접한 약 10,0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 코스모스 꽃밭은 바다와 해안숲이 어우러지며 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묵호항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유휴부지에 청보리와 금계국, 꽃 양귀비 등 계절별 꽃밭을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해안숲과 산책로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바다를 가까이에서 걷고 쉴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가꿔 나갈 계획입니다. 인제군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의 공정률이 38%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층 규모 숙소 2동을 짓는 사업입니다. 인제군은 지난해 본공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